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에는 지역 감염이 117건이 있었고요. 8월 1일 일요일에는 지역 감염이 113건이 있었습니다. 8월 2일 오늘은 106건의 지역 감염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129명의 학생과 17명의 학교 교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전체 학생 수의 0.03%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 학교가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지난 20일 날 풍골 초등학교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클러스터가 10곳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이슌 커뮤니티 호스피털과 웨스트라이트 만다이 도미터리라고 합니다. 병원과 외국인 기숙사가 나왔는데요.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산소 보충이 필요한 중환자들은 35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환자가 4명이라고 합니다. 이 43명의 중환자 중에 4명은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중증 환자로 발달될 수도 있나 봐요. 최대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잘 씻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쇼텀 패스 홀더에게도 어떻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싱가포르에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비자 연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클러스터 중 세랄랑 팍 컴플렉스가 포함되었는데요.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를 앞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인데요. 세랄랑 캠프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군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태콩섬에 가서 기초 훈련을 받게 되거든요. 이 태콩섬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곳이 세랄랑 캠프입니다. 네, 세랄랑 캠프는 상당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고민을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같은 또래한테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에 친구 서포트 프로그램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참석자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오명 때문에 이렇게 상담 선생님한테 찾아가거나 이런 거를 좀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생명의 전화 분들이 인터뷰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상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이 상담을 원하거나 했을 때 고민을 털어놓거나 할 때 상담 교육 받은 걸 기초로 해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끼리는 서로 또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게 물어봤었거든요. 아이들이 상담실에 잘 찾아오냐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상담실에 찾아가면 다른 아이들이 쟤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쟤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놀리거나 좀 꺼려하거나 그러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국국제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담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를 그냥 약간 놀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뭐 사탕도 하나 받아가기도 하고 와서 뭐 잠깐 기타도 치다 가기도 하고 이게 잠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와서 쉬면서 잠깐 이제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상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은 낯선 상담사보다는 선생님한테 상담받기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학교에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쭉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부모님이나 본인 스스로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요. 또
포모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포모가 FOMO인데요. 이게 약자예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거든요. Fear of Missing Out이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렇게 미싱 아웃 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 같은데 나만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의 오키드 헤븐이라는 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천여 종의 오키드를 전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그 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클라우드 포레스트에 가서 전시를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도보 포레스트의 일부가 하우징 개발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보 포레스트 옆에 클레멘티 포레스트라고 있는데 한 유튜버가 거기에 영상을 올렸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도 못 나가니까 싱가포르의 어떤 이런 자연 살림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클레멘티 포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클레멘티 포레스트도 언젠가는 하우징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냈었는데요. 뭐 아예 철회는 안 한 것 같고요. 당장은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오솔길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좀 더 쉽게 이 포레스트를 즐길 수 있게끔 한다고 하거든요. 2023년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혹시 밀림 같은 데 들어가기는 조금 두려우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 경기를 하면서 일본에 도착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은 따로 격리 시설에 묵어야 되는데요. 이 격리 시설이 비인간적이라고 네덜란드 선수가 비판을 했습니다. 독일 선수 연맹은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감옥과 같은 환경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반면 IOC 위원들은 비싼 특급 호텔에 머물며 매일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은 괴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는 신선한 공기 및 훈련 시설이 부족하고 음식 품질이 안 좋고 너무 숙소가 작고 세탁소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주최 측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코로나로 올림픽 빌리지에서 술 마시는 걸 금지시켰는데 빌리지에 모여서 술을 마신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종목의 선수들인지 밝히지 않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주사로 맞는 것이 아니라 알약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거부하는 약 1,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게 주사가 아니라 약이라면 백신을 섭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이점으로는 주사기 및 플라스틱 폐기물이 감소하고 부작용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활성 성분이 위를 통과할 때 이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강 백신 약이 지금까지 많이 없다고 하네요. 미국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의 확진이 많아지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로 알려진 호흡기 바이러스의 발생 어린이 환자 수도 예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148% 증가했고 입원도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센하우젠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100세 된 남자분이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11년에 이런 경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지 나치 수용소에서 경비 업무를 봤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재판은 계속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100세 분한테 이런 재판을 하는 독일의 마음은 다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라는 어떤 다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닷새째 지금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화재 시즌은 이전 평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북미의 폭염, 중국, 일본, 인도의 폭우, 유럽의 화재 등 지구가 몸부림치고 있는 횟수와 강도가 점점 많아지고 세어지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기후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7월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로 뛰어올랐다고 합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한 554억 3천만 달러로 1956년 한국이 관련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